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돈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지난번에 제가 뭐 글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글을 통해서 보는 건 도대체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해봤고 지난번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칠판이 보이죠? 칠판이 딱 보이는 날은 약간 좀 강의를 좀 하는 날입니다. 요즘 지수도 이런 자리에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지수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주식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원리예요. 수학도 원리, 주식도 원리, 수원, 주원.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주식을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뭐 이 내용에 대해서 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설명란 밑에 주소가 있어요. 링크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또 이게 글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241선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241선은 우리 주식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식은 반드시 한동훈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또 이 공식을 만들어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1선이 하락 기울기가 가파르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각도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여기는 하락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손실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왜? 241선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을까?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241선 가파르다는 소리는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리예요. 241선은 1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거니까 이게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손실폭이 크다는 소리죠. 손실폭이 클수록 저항력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 있다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한 번은 뚫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아요. 1년 동안 손실 본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에 팔고자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하게 돼서 이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물 폭탄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고 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 사지 말아야 되느냐? 처음과 두 번 돌파를 했을 때예요. 이게 뭔 얘기느냐? 하락기가 가파를수록 주가 내려오다가요. 처음 뚫었다. 예. 이 뚫어 올리는 폭이 또 지수와 또 대형주와 또 소형주가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 방법은 대형주일수록 굉장히 좀 확률이 높습니다. 소형주들이야 뭐 세력이 들어와서 그냥 끌어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돌파하는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파하는 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돌파하는 이 기준으로서 지수는 한 2, 3%, 대형주는 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가는 시점이 단기 매도 시점이 되는 거고 주식을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첫 번째 할 때는 매도. 또 내려왔다가 또 뚫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지 말아야 될 구간은 이날이에요. 사자마자 깨져버립니다. 자, 주식을 살 때 그런 거죠.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밀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이렇게 주가 급등하더라도요. 이거를 본전 근처에서 팔아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다가 본전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일단 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으냐? 자, 한번 그럼 어떻게 빠진지 보여드릴게요. BYD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보시면 하락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져 있죠. 빨간색 선이 241선입니다. 가파라요. 처음으로 뚫었습니다. 샀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오겠죠. 자, 이런 자에 사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지수는 제가 5%에서 1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봅시다. 처음 뚫었어요. 이게 처음 뚫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일단 팔고 보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첫 번째 또 올라오면 또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괜찮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파시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길기가 가파르죠. 빨간색 선이요. 10% 정도 돌파 추가 상승한 지점에서 급락이 발생하고요. 또 돌파 두 번째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또 급락이 발생을 하죠. 세 번 이후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라는 소리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주식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소니드나 정도나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하락이 굉장히 가파른데 처음 뚫은 날이 이 날입니다. 밀려버렸어요. 둘째 뚫은 날도 역시 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비스나 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하락 길기죠. 뚫은 날 뚫어 올린 폭이 1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매도. 두 번째 날도 매도입니다. 세 번째 날은 이후에 매도하기보다는 그 이후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여기서 안 밀리고 주가가 돌파했다 밀렸다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안 빠지고 버티면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급등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릴라 생각해 보시고요. 한국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일수록 이 위험이 큽니다. 한국전력을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돌파를 했어요. 하락 길기인데 10% 정도 올라가면서 5% 올라가면서 급락이 나왔죠? 또 올라가다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가 아니에요. 어쨌든 오랜 기간 지났기 때문에 또 돌파하자마자 또 밀려버렸습니다. 팔아야 되는 자리 되겠죠, 여러분들.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아베스티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급등이 나온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세아베스틸도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돌파하고 10% 정도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하락이 나왔죠.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여기서 충분히 거쳐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지 말자. 이건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언제 사는 게 좋으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방법은 언제 사느냐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잘하려면 돌지만 기억해라 말씀드립니다. 돌지만 잘 보면 행복해 돕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241선이 하락 기울기일 때라도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이제 하락 기울기 때보다는 이럴 때가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게 더 좋은데 하락 기울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언제 사겠느냐? 돌파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241선을 밑에서 돌파를 해주는 지지를 받아주는 이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양봉.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손절 라인은 이 급소가 발생했던 날에 저점을 종가상 이탈하는지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MDS 테크를 한번 볼까요? 자, MDS 테크입니다. 자, 하락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사람들의 심리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가 이제 매수가 정도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손바뀜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좀 판단해 보기 좀 쉬운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방법이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241선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을 차트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AI가 워낙 강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무시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저항을 받죠. 자,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보세요. 241선을 뚫어내고서 어떻게 됩니까? 물량이 튀어나오죠. 아이고, 이게 1년 동안 나 손실 봤는데 와, 이게 웬일이야. 나 본전됐네. 매도. 자, 근데 매수 세력은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걸 받아냈느냐.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최고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날이. 이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하락장일 때는 이게 그냥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지지를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시점은 요 신호를 보라 그랬어요. 종가 장중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막 양봉 나온다고 사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장에는 양봉 나왔는데 장 끝나고 나니까 음봉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상으로서 양봉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241선인데 돌파를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지지를 받아내면서 양봉이 발생했지요. 요런 날은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시면 안 되고 이걸 만약에 그냥 음봉으로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볼 거 없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DB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락 기울기였습니다. 그렇죠? 하락기가 좀 있는데 돌파를 했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내면서 요날이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날이에요. 지지를 받은 게 확인됐죠. 돌파 후 지지. 돌파 후 지지. 종가상 양봉. 이것만 여러분들 주식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고 러셀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러셀입니다. 하락 기울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처음 돌파를 할 때는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올라가서 올라갔네가 아니라 자, 이 자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시면 안 되고 추가 돌파했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날 또 요날 지지를 받아내면서 돌지가 나왔죠.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제가 얼마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좀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밑에서 드렸는데 여기서 급등을 했습니다. 돌파한 폭을 보세요. 여기를 폭으로 봤을 때 소형주니까 뭐 10몇 프로 올린다 그랬죠. 추가 상승하다가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면 바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보통 매수가 전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럴 때 안 사고 말이죠. 우리 돈마이TV에서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무료 특강이죠. 네, 자, 돌파를 하고 여기 나왔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날을 잘 본다라면 그래도 매수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돌파 후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인이 된 거죠. 자, 알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분명히 하락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가 10%도 못 가고 일단 밀렸죠. 밀렸는데 돌파하고 지지가 요날 탁 하고 나와준 거죠. 해볼만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날도 좀 해볼만 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서만 일단 사지 말아라. 타이밍을 노려 주식은. 자, 아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 이때로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돌파를 하고 두 번째 급락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팔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걸 어떻습니까? 돌파를 했지만 그냥 거꾸로 내려왔죠.
돌파를 했지만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했지만 그냥 음봉 내려왔어요. 사라는 신호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하락 기구가 있는데 돌파를 했는데 요날 양봉이 나와 주면서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모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니까 자, 아직 처음이에요. 그죠? 처음 뚫어서 근데 뚫은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뚫어올린 폭이 보통 지수는 2, 3%.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딱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뚫어 올린 자리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뚫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종목들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럼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가요? 하락 기록을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처음으로 뚫었어요. 그냥 그 나스닥은 뚫어 올린 폭 지수니까 2, 3%. 그렇죠? 2, 3% 정도 더 올렸다가 그냥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깨졌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만은 깨져 내려왔죠. 해볼 만은 하지만 이날을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강의했던 부분들 잘 떠올려 보시고 이런 어떤 매매 뭐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전에 이제 HMM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으로 바뀐 상황에서 처음으로 15% 정도 뚫어 올렸죠. 대형주니까 5% 정도.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방법은 매수를 잘 하지는 않아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돌파를 하고 이게 가파를 때는 하시면 좀 위험해요.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만만할 때 돌파하고 하락 기구가 있더라도 좀 만만할 때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것 요게 매수하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한다라면 또 도마TV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또 현 시장에 맞게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마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도마TV 주위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공유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한 분이라도 이런 주식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